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두 번째 칼럼, 혜수 PD님이 어떤 칼럼 뽑아오셨을까요? 두 번째 칼럼은 어느 노동자의 삶은 시대의 모순을 담고 있다라는 2021년 5월 7일 편집국에서입니다. 네, 이 칼럼 뽑으신 이유는 또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이 칼럼이 나왔을 당시에 어쨌든 수도검침원이 민간 영역으로 가면서 경영 논리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미 노동자로서 굉장히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직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자꾸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사로 이게 담아졌던 것이 굉장히 뭐랄까? 기사를 통해서 꾸준히 이 사건이 다루어지고 그게 해결되는 상황이 아주 인상 깊었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노동자라서 어쨌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잘 짚어낸 칼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칼럼을 뽑아왔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어느 노동자의 삶을 다뤘냐면 이 칼럼에서 일단은 수도검침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가지고 와서 칼럼을 썼는데요. 네. 여러분, 수도검침 업무 자체는 제가 칼럼 첫 문장에서도 썼지만 태초에는 민영화되지 않은 공공의 업무였어요. 근데 이제 민영화가 되면서 수도검침원조차도 이제 민간 사업자가 되었는데, 근데 이 수도검침원이 하는 일 자체는 대단히 공공성을 띈 업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한 예산을 주고 점검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옥천군 상하수도 사업소인데, 네. 근데 이 업무를 하는 당사자인 수도검침원은 옥천군 공무직 직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개개인의 수도검침원이라는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일을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네. 이 일을 다 받아서 업무 지시까지 받는 일이고, 게다가 그 업무는 대단히 우리 공적 서비스인 수도와 관련된 거고 하는데 계약 관계만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게 대단히 이상한, 네. 정말 모순적인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을 조금 기사로 당시에 많이 담았었고요. 그 상황들을 이제 옥천군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을 썼던 상황이에요. 네. 수도검침원 당시에 그 옥천군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수도검침원 선생님들도 이게 민간 사업자로 되어 있지만은 본인이 이 업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크게 또 문제 제기 안 하시고, 지금의 사업 방식이 이상하고 요상한 건 알겠지만은 계속 일을 해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분들이 참다 터지시게 된 사건이 뭐냐면, 사람이 하고 있는 수도검침 일을 기계로 대체하겠다라는 계획이 알려지고, 그 기계를 사고 설치하는 이런 시범 사업들이 움직임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때는 참다 못해서 이제 터트리셨고, 사실 이거는 공무 아니냐라고까지 나아가시게 된 상황이세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당시에 수도검침원으로 일하고 계셨던 우리 김혜란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은 본인은 수도검침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옥천군에서 낸 걸 보고 갔고, 옥천군이 준비한 시험을 쳤고 무려 20대 1이라는 말도 못하는 경쟁률을 뚫고 본인이 이제 합격을 하셔서 일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옥천군이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하신 이 첫 번째 시도 첫 단추부터 대단히 이상한 이 상황이었고,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침 물량이라든지 당신이 어느 구역, 뭐 이원면에서 할 것인지 옥천읍에서 할 것인지 구역을 정해주는 것도 옥천군이었고요. 네. 이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옥천군이 내렸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받으신 상황이세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옥천군 수도검침원들이 법적 지위를 통해서 이것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인정된다라는 판결을 받기 전에 이미 당진시에서 똑같은 사례로 수도검침원분들이 법적 지위 소송을 해서 받았는데 그러면 당진시 사례를 준용을 해서 우리도 소송 없이 판결이 당진시 수도검침원 판결과 옥천구 수도검침원 판결이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닐지언데 이렇게 약간 지지부진하게 좀 이게 뭐 끌고 간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나고 결과적으로는 이 투쟁은 승리하셨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옥천군에서는 이 위장 도급 사태에 막을 내리고 그 수도검침원들을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이 수도검침원들이 3년여간의 투쟁을 통해서 드디어 본인의 일을 인정받았다라는 데도 의미가 있는데 3년 동안 이 싸움에서 굴하지 않고 이 긴 싸움을 이겨낸 김혜란, 박현희 수도검침원 선생님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 고생하셨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들의 옆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돼준 공공연대 노조 옥천군 지부도 이런 결과를 얻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고요. 저는 이게 수도검침원들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쟁을 해서 이것을 얻어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더 큰 의미가 뭐냐면은 그 업무 협약이 아니지. 노사협약을 맺을 때 옥천군이 대단히 또 큰 결정을 몇 가지 내렸어요. 네. 보통 이렇게 민간 영역으로 떠맡겨진 공무를 이제 공공기관에서 다시 공무직으로 받아들일 때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이 노동자들이 1년을 일했든 2년을 일했든 10년을 일했든 30년을 일했든 처음 이제 이 기관을 공무로 열었으니 1년 차예요.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데요. 그렇게 투쟁을 한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아하. 그 모 지역의 청소 노동자분들이 어렵게 해서 공무직 전환을 하셨는데 절대로 이게 그 지자체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첫 스타트니까 1년 차다.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을 양보를 못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투쟁으로 못 받아냈어요. 근데 우리 수도검침원 여러분들은 근로경력의 60%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하셨어요. 또 100% 인정을 못 받았지만 네. 어쨌거나 경력을 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60은 인정을 했다는 거. 이 결정을 옥천군에서 했다는 거. 아하. 지금 혜수 PD는 100% 안 해가지고 지금 표정이 매우 좋지 못한데 맞아요. 여하튼 이 공무직으로 전환됐을 때의 대부분의 사례가 참 안타깝게도 경력 인정이 안 되는데 여기는 경력 인정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을 해서 받아냈다는 것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수도검침 업무가 일반 그 공무원 분들처럼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마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비는 구석구석에 그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거를 빼고 일자리를 인정했을 경우에는 임금이 한 달치 임금이 지금 다른 공무직들이랑은 좀 안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옥천군에서는 그 수도검침 일을 안 하는 다른 시간대는 다른 신규 업무를 줘서 이분이 다른 공무직들과 똑같이 한 달 임금을 받아갈 수 있게 세팅을 했어요. 그건 잘했네요. 노사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협상을 굉장히 잘한 것이고 이런 협상의 결과를 얻어낸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쟁에 오랜 경험이 있는 공공연대 노조 옥천군 지부가 이 투쟁에서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황교철 군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네. 굉장히 좋은 사례다 설레다 라는 얘기를 이 칼럼을 혜수 PD가 뽑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됐네요. 네. 다른 코멘트 있으실까요? 60%가 좋다는 게 좋은 사례가 되는 현상이 매우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은 60%가 되었으니 뭔가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기존의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칼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칼럼은 대전 압축도시 전략에서 옥천이 살아남으려면이라는 2021년 4월 30일 편집국에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옥천대전 광역철도가 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옥천의 광역철도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옥천군에서도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이 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점을 고민하게 만든 그런 칼럼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역이 살아남으려면은 저는 어쨌든 지역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정책을 세팅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이 소비되지 않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이 칼럼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뽑아왔습니다. 이 압축도시 얘기가 그때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네.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인구가 쏠림을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인구를 서울로 못 오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예전에는 도시의 노동자가 부족하니까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빨려가든지 말든지 필요하니까 막 그냥 뒀었는데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도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산업 근간을 만들었죠. 어쨌거나 그 현상들이 나라 전체의 부를 축적하고 뭔가 경제를 성장하는 방향, 발전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가서 그냥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서울로 쏠림 현상이 오히려 역으로 나라 전체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제 서울로 오지 말라라는 정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제야 이제 정책을 내놓아서 이제 늦었죠. 그쵸. 늦은 건데 그래서 어떻게 서울로 사람들이 못 오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2의 서울을 만들어야 된다. 제3의 서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메가시티라는 이론과 말로 나왔고요. 네.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충청권에서는 이슈죠. 행정수도 세종이 있었고 어쨌건 해정 주변에 대전이라는 광역시가 있고 그 옆에는 청주, 천안이 있어가지고 행정수도로 메가시티를 하나 묶어낼 수 있다라고 좀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옥천은 대전과 옥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이제 그 메가시티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로 막 이야기가 막 시작됐던 시점들이 2021년이었어요. 이 칼럼은 2021년에 썼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보다 뭐 우리의 미래는 일본이다라고 하잖아요. 일본의 사례들이 이제 일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했을 때 압축 도시를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이론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이론을 따와서 한국적 상황으로 풀어낸 논문들 이런 것들도 많았고 그것이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된다. 제2의 서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부 정책의 바탕 배경 지식이 됐던 거고요. 네. 그랬는데 이 농촌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농촌 출신으로서 굉장히 이 이론적 배경과 이 여기에 막 포커싱이 맞춰서 모든 정책과 예산들이 막 쏠려 내려오는 걸 보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제가 이 칼럼에서도 썼지만은 이제 이 이론을 완성을 하려고 하면은 거점 지역에 압축적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네. 살아남을 곳만 살리겠다의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대전이 압축도시의 거점이 된다 그러면 1, 2, 3차 병원, 특히 3차 병원 거기다 다 몰아 넣어야 되죠. 뭐 문화생활 거기다 다 몰아 넣어야 되죠. 일자리가 할 수 있는 기업들도 거기에 다 몰아 넣어야 되죠. 거기에 다 몰아 넣고 그러면 대전 옆에 도시 금산, 옥천 이런 곳들은 뭐냐? 길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통과하는 곳. 그래서 옥천이랑 대전 거리만 가깝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옥천에도 영화관이 필요한데 옥천에다가 주는 예산은 대전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는 그런 예산밖에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근데 그것이 옥천에 살고 있는 진짜 내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굉장히 큰 의문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서 사는 삶보다 옥천에서 사는 삶이 더 나은 것은 제가 걸어서 제가 필요한 관공서를 다 갈 수 있다는 거.
퇴근 시간, 출근 시간에 길바닥에서 몇 시간씩 나의 시간을 뿌리지 않아도 되고 나의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 살지 않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대전에 있으면은 저는 옥천에 과연 살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걸 단순히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옥천 지방 정부는 여기에 약간 비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컸어가지고 이런 칼럼을 좀 썼고요. 네. 그리고 뭔가 압축해야 된다,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 이 이론에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압축을 하는 그 단위가 광역시 단위가 아니라 메가시티 단위가 아니라 저는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읍면동 단위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가령 안남면 사무소가 있는 면 소재지에 각종 복지시설과 경제시설을 집중을 해놓고 마을들을 연결하는 그런 것이 진짜 압축도시라고 봐요. 네. 읍면 단위에 해놓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압축도시 이론이 커져가지고 대전시의 모든 것을 몰아넣어놓고 주변에 있는 시군 단위를 다 연결한다? 이것은 굉장히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대전시장님께서 제가 가령 풋살장이 부족해서 풋살장을 지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 말을 들어줄 것이냐, 나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해 줄 것이냐. 아니거든요. 나는 대전시장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없어요. 맞아요. 듣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옥정 교수님은 다르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나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도시도 거기에 맞춰서 읍면동 단위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진짜 2021년부터 가는 곳마다 하고 있어요, 제가. 네. 그러나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 대전 광역철도는 저도 이 기사를 처음 쓸 때도 약간 반신반의. 이렇게 생각하면 필요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은 옥천은 완전 배후 도시로 완전 폭삭 망할 것 같고 막 이런 아침 먹을 때는 필요하고 점심 먹을 때는 아니야 좀 더 생각해봐야 돼 이랬었는데 여하튼 뭔가 도시 안에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충격요법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의 결론에 도달을 했고 이 옥천 대전 광역철도는 제법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고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7년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전과 옥천을 오가는 광역철도가 하루에 46회로 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는 지금 옥천 주민분들에게는 국제기계라고 하는 게 더 익숙하실 텐데 이제 네. 사명을 TYM으로 바꿨죠. 인수돼가지고 TYM 부지가 무려 15만 평방미터예요. 네. 그 철도가 이 읍을 확장할 수 없게 갈라놓은 그 철길이 그런 갈라놓을 양수지구가 발전을 못한 이유가 철도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양수지구가 발전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15만 평방미터가 네. 그 국제기계 그 공장 부지로 되어 있어서 뭔가 도시의 연결에서의 그것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역세권 개발을 해야 하고 TYM은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옥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15만 평방미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까 해수 PD 축구장 몇 개라고요? 21.5개요. 네, 어마어마한 부지가 나오죠. 거기에 주거지를 세울 수도 있고 풋살장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 시설들이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생긴다 이런 게 아니라 읍을 조금 더 확장했을 수 있다는 큰 변화가 있고요. 네. 우리가 철도가 지나가면서 지금 구읍과 신읍, 읍이 두 개가 중심지가 두 개가 됐듯이 네. 이제는 옥천역을 중심으로 양수지구로 넘어가는 새로운 또 도심지가 또 만들어지고 거기서 역동성이 또 생겨나고 다른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2026년, 2027년 되기 전에 부지런히 옥천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옥천의 발전을 끌고 갈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요쯤에서 또 노래를 들을 때가 됐죠. 두 번째 곡 소개는 혜수 PD가 해주시겠어요? 두 번째 곡은요. 요즘 현경 기자님께서 아주 푹 빠져있는 분이 부른 노래예요. 장나라 님이 부른 아마도 사랑이겠죠? 듣고 오겠습니다. Baby, don't you know it's for you? 귀찮게만 느끼던 그대 얼굴 차창밖을 지나 멀어져 가요. 마치 보물처럼